네, 안녕하십니까. 양재나비 베스 진행을 강의를 맡은 이재덕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덕. 예, 혼자 쇼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선배님들께 이 좋은 책을 좀 제대로 나눠 드리고 싶어가지고 미리 일정을 세팅을 한 것 바탕으로 책을 좀 제대로 정리해서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소개는 이제 우리 양재남 선배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거는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네, 벤저민 하디가 쓴 책인데요.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부분 환경 설계, 강화된 환경, 유스트레스, 절정 체험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인데요. 원제를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willpower doesn't work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우리 벤자민 하디 선배님이 쓰신 책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책을 찾아보니까 이 책이더라고요. willpower doesn't work. 근데 여기서 보면 어디에도 최고의 변화 막 이런 거하고는 좀 연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지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이 고양이가 동네에서 거의 최고 잘 나가는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파트 형님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환경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는 양재나비 책이 그냥 단순히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저에게는 2019년 시합 도서이기 때문에 선배님들께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꼭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변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아니고 환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저자분인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지난 10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어떤 책의 저자분들이 이론 중심이 아니라 얼마나 실용적이고 본인이 얼마나 연구해봤고 발품을 팔아봤는지 현장 전문가인지 그런 데 집중을 하는데 본인 몸이 사례이기 때문에 더 이 책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의지력이 기대는 것은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오랜 연구로 알게 됐다. 동기부여를 하려면 의지력보다 행동해야 할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실행을 위해서는 목표를 강화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미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자기 모습과 운명을 정할 환경을 선택하고 조성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답게 그런 책임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책임들 중에서 가장 중대한 책임은 네 글자로 뭘까요? 바로 환경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지가 주인으로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책임이 아닌가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배님들 이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속도는 토끼하고 거북이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네, 저는 이 거북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 세계를 현재 상태로 놓아둔다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 풀숲 또는 산이라는 외부 환경에서는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정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거북이를 누가 느리다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 환경을 바꿨을 뿐인데 거북이가 엄청나게 탁월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을 바꿀 때 당신은 우리 거북이 선배님은 바뀔 것이다. 그것은 뭐라고요? 당신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당신을 위해 환경을 바꿔준다면 적응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나 우리 CEO분들, 우리 대표님들이 뭔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나 스스로가 정말
이 환경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수동적인 느낌보다는 스스로 능동적인 환경을 바꾸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응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질 거고요. 생각의 비밀 저자 김승호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 얼마 전까지 본인의 이메일 암호를 300개 매장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적고는 매일 그것을 쓰고 반복해서 외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3,000개라고 이제 숫자를 더 올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 신한은행 여기가 공인인증서 번호잖아요.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직접 한번 쳐보시면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독서 매출 10억, 그러니까 제가 임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매출을 이 정도를 달성하겠다는 걸 저는 늘 공인인증서나 암호들에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계속 이걸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틀고 있는 제 컴퓨터 바탕화면의 모습이고요. 바탕화면을 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도 이렇게 제 꿈 리스트를 적어놨고요. 지금은 장소를 옮겼지만 제 책상의 옆에도 이런 식으로 늘 제 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좀 새로운 걸 좀 선배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레이놀즈 기억나십니까? 레이놀즈. 일단 외국인이고요. 이 사람이 두 군데의 장소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덴버. 의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성공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가하는 장소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장소는 어딘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전에 회복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덴버에 있는 동안 의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가한다. 늘 마감이 코앞이고 기대치를 높이 설정하며 중요한 약속을 연달아 잡는다. 그녀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인간관계도 힘들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그게 바로 그녀가 덴버에 있는 동안 원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슴이 시켜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다음 장소가 어딘가요?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라스베가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일단 죄송합니다. 철저히 휴식과 원기를 회복하고 즐거움을 유도하도록 설계하는 이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회복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덕택에 레이놀즈는 덴버에 있는 동안 철저히 일에 몰입할 수 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은 그녀가 젊은 나이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비결 중 하나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환경을 설계해 보통 사람들이 1년 하는 걸 한 달 만에 끝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덴버라는 집중과 몰입의 공간, 그리고 라스베가스라는 회복과 리셋의 공간을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강화된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 완전한 회복을 위한 환경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인다는 거고요. 이때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eustress, distress.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바로 이 distress고요. eustress가 저는 이 책에서 좀 새롭게 봤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주는 좀 긍정적인 스트레스고요. distress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통을 주고 죽음과 쇠락에 이르는 스트레스인 거죠. 이 eustress,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자기 한계를 시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스스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왔던 이상을 성취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긍정적인 스트레스하고 연관되는 분이 바로 이 더글러스 멜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분인데 잘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제목은 쉽게 자라지 않는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무는 강해지는 법이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혹시 이게 뭔가요? 나무, 나무 맞습니다. 자, 이 나무가 뭐냐면요,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무릎 꿇고 있는 나무라는 개념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있습니다. 와,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며 지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작가에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재나비 했던 저자 특강 중에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네, 저는 이 명품 바이올린을 보면서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 전대진 작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보면 엄청나게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이때 모습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죠. 이전에 양재나비에서 진행했던 모습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엄청난 그런 역경을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뭐였냐면 제가 전대진 작가를 2년 전에 만났을 때 강의를 하는데 이 장면이 클로징 멘트였는데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우리 대진 작가님은 이 빨간색 목장갑을 끼고 차비를 걸어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올라왔었던 거죠. 그날 강의하는데 마지막에 이 목장갑을 딱 들어 보이면서 지금의 역경과 고난이 나중에 본인에게 엄청난 자양분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양분의 결과가 바로 이게 아닌가. 그래서 선배님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딛고 일어나서 내 삶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엄청난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겨냈다는 거.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우리 대진 선배가 지금은 훨훨 날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강화된 환경. 무슨 일이든 최고가 되려면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환경과 편히 쉴 수 있는 회복의 환경을 계속 오가야 한다. 그리고 두 환경이 제공하는 상황에 완전히 몰두해야 된다는 거죠. 회복과 리셋의 필수 요소인 수면과 기도, 휴가, 여가 금식, 명상이 점점 더 중요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근데 지금 우리 이걸 너무 많이 잊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휴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3P에서 많이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휴가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작년에 몽골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막 갔다 왔고요. 그때 이렇게 실제로 낙타를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낙타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정말 초완전한 휴식을 했는 게 막 몇 시간 내내 그냥 이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회복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강경 대표님과 우리 3P 식구들과 함께 이 흡스골 호수, 경기도 크기만한 흡스골 호수에 다녀왔었고요. 네, 강 대표님이 지금 투잡을 뛰시는 것 같아요. 네, 나무꾼 우리 강경 대표님 모습이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호수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걸 보면서 계속 참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에는 흡수골 호수, 정말 밤에 막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명성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정규영 코치가 찍어준 이 사진 보면서 또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책에 절정 체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Peak Experience라고 표현하는데요. 경험자에게 신비롭고 마법적이기까지 한 영향을 미치는 흥미롭고 광대하며 대단히 감동적이고 신나고 정신을 고양시키는 드문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뉴욕을 떠나 있는 1년 동안 최상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 몇 년 동안은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작업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정 체험, 완전한 휴식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새롭게 더 열심히 할 그런 에너지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리셋 과정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일기를 쓰기 전에 마음을 이 절정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를 강화해줄 다른 구체적 전략은 명상과 기도라는 거죠. 일기 쓰기 전에
명상과 더불어 기도에 힘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정의 마음 상태에서 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일기가 아니고 쓰기 전부터 뭔가 목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팁을 드리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삶과 관계에 관한 충분한 시간 동안 숙고하기, 중요한 모든 사람에 관해 정해보고 얼마나 내 삶의 성장, 진전이 있었는지를 쓴다는 것,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하게 써본다는 거고요.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변화에 대해서 쓴다는 팁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써야 될까요?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을 명확히 하고 다시 설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보낸 삶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다시 설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언제 써야 될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바행더하고 같이 주간 계획을 세우면서 회복을 위한 간단한 일기를 함께 쓰는 것이다. 매주 지난주에 대해서 반성하고 보다 나은 다음 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주말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주를 계획하는, 그때 바인더나 다이어리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일기도 같이 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쓰면 뭐가 좋을까요? 통찰을 얻고 목표가 명료해지면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통찰, 계획, 목표는 떠오른 대로 막 적어봐야 된다는 거죠. 매일 기록하면 좋고요. 다른 활동의 효과를 10배, 100배 높여준다는 거죠. 일기 쓰기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명상, 심상기법, 기도 효과는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꽤 오래전에 읽고 이걸 엄청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일기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일기는 어디에서 써야 되는지 책에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기가 바로 일상의 성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저자는 자동차 안이 본인의 일상의 성지라고 했고요. 20-30분 정도 좋은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이렇게 해봤어요. 차 안에 노래를 틀고 받침대를 가지고 일기장은 그리고 펜, 명상 목록, 기도 목록 등을 가지고 내 일상의 성지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마련한 도구가 바로 이런 도구들입니다. 책 도장, 그리고 도장, 요거는 이제 펜과 다이어리고요. 독서 펜더 꿈 노트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2018년 7월 15일 이 책을 읽고 이것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아끼는 어린 왕자 펜이고요. 어린 왕자, 제가 이 노트를 어린 왕자라고 이름 지었고요. 어린 왕자에게 독서 펜더가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헛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6일 출판 계약을 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정성으로 마무리하자. 12월에 만날 너를 기다리며. 그리고 이렇게 도장들을 찍으면서 자꾸 저만의 삶에 좀 행복감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새해 첫 일기, 저는 사실 매일 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일기를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 덕분에 또 한 번 일기를 쓰게 됐습니다. 양재나비 베스트 준비, 다시 쓰다, 일상의 성지, 유스트레스 플러스 철저한 휴식, 강화된 환경 속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환경 설계를 하자. 오늘 온라인상으로 준비했지만 저는 이렇게 환경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렇게 PT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 앞에는 요 카메라가 있고요. 그 카메라를 옆에서 우리 늘 도와주고 있는 우리 전규현 코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할 때 의지나 노력보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잘 설계해 보시고요. 그것에 맞는 나만의 적절한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선배님들도 제대로 최고의 변화를 이곳 양재나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덕이었습니다.